이야. 이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 입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2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벌써 패턴이 두 번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쓰는 채비와 기본적인 찌맞춤,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저번 촬영 때는 얼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벌써 얼음이 싹 녹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도 좋고 봄을 알리는 이 시간 패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본부터 이렇게 짚어나가는 방법으로 시작을 할 건데, 기존에 제가 써왔던 매듭법이라든지 채비 그리고 찌맞춤 하는 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리실부터 매듭까지 하는 방법까지 전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칸 두 대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초리실 이렇게 낚싯대를 보시면 이렇게 초리실이 있는데, 이 초리실은 저는 좀 짧게 씁니다. 이렇게 일반 매듭을 한번 지어 가지고 매듭 없이 초리실을 연결을 할 건데, 일반 매듭으로 하고 이제 줄이 좀 기니까, 초리대 실이 기니까 이걸 조금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이 자를 때는 중요한 게 이 초리대가 요즘 보면은 이게 장절로 낚싯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초리대에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 이렇게 불로 매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통과하지 않게 낚시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물이 초리대에 스며들어서 압솔림이 발생을 하고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라이터로 조금 지져 가지고 흔히 말하는 똥을 만듭니다. 그럼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으로 카본줄 그리고 모노줄 매듭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카본줄 먼저 매듭을 해보면, 팔자 매듭으로 하면 보통 관리형 낚시터에서는 가는 줄을 쓰기 때문에 매듭에서 터져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매듭으로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손가락을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이 중간 줄을 이렇게 엮어 뺍니다. 빼서 쭉 당기면 이렇게 이제 당기면 당길수록 쪼여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챔질에도 어느 정도 원줄의 인장 강도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끝에 남은 부분은 잘라서 초리대에 아까 일반 매듭 해놓은 초리대에다 걸어서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쭉 당기면 짱짱하게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줄 길이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낚시는 제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줄을 길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 손잡이 끝에 바늘이 와서 멈출 정도, 그 정도의 줄 길이로 빠른 제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캐스팅도 편하고 오히려 이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뭐 여기에 자르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리대 끝을 이렇게 휘게 한 다음에 줄을 잡고 살짝 놓아줍니다. 살짝 놓아주면은
그럴 때가 이렇게 멈추는 게 시점이 있거든요. 줄이 이렇게 원활한, 이렇게 뭐 탱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 거기에서 약 한 30cm 정도의 원줄을 자릅니다. 이렇게 30cm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자르고, 원줄 스토퍼라고 하죠. 멈춤 고무. 상부에 2개. 이게 줄이 약하기 때문에 좀 침을 발라주면서 이 고무가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2개를 넣어 주신 다음에 찌를 잡을 수 있는 찌고무도 삽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도 2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1개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찌가 챔질을 할 때 찌가 당겨오는 그 현상에 의해서 아랫줄 이 스토퍼가 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넣어 주시면 안정감 있게 신속한 챔질에도 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핀 크립을 사용을 하는데, 이 핀 크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직결 매듭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빠른 채비의 교환. 왜냐하면 관리형 낚시터는 뭐 입질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찌를 교체하거나 채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원활한 채비 변경을 위해서 저는 이 핀 크립을 사용을 합니다. 크립도 뭐 큰 거 작은 거 그냥 취향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팔자 매듭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매듭이 없이, 뭐 흔히 말하는 돼지꼬리라고 하죠. 이렇게 고리에다 크립을 넣어 준 다음에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1바퀴, 2바퀴 정도 꼬아주고, 이 안에 이렇게 원줄을 넣어서 쭉 당겨줍니다.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원줄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채비는 저는 이렇게 채비함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채비함에 제가 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자찌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전자찌가. 그래서 분리가 되니까 이 전자찌 같이 넣고 다니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지금 보면은 편대하고 스위벨 낚시를 동시에 할 건데, 지금 스위벨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빠른,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 그람수거든요. 0.6g 이렇게 그람수로 적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즘엔. 그래서 대략적인 이렇게 채비를 완성을 하고, 이제 찌를 달고 본격적인 찌 맞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비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좋아하는 게 이제 합사 이중 분할, 뭐 스위벨이든 편대든 이렇게 합사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물론 요즘에 강선이라든지 그런 채비들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써본 결과, 강선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말해야지, 좀 안정감이 있는, 그 입질도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합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합니다. 반응이 좀 빠른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좋아서 저는 비교적 합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도 매듭이 없이 이렇게 짓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매듭 한번, 일반 매듭을 이렇게 한번 지어 주고요. 꼭 당겨서 끝을 약 한 2m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 라이터로 끝을 살짝 이렇게 지져주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 둥근 머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한번 엮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서 집어 넣어서 당겨주면 이렇게 끝에 딱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뭐 4자 이상도 걸어 봤는데 풀리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목줄 길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에서 15cm 이내로, 좀 수심이 낮은 데는 12cm 정도 주고요. 수심이 보통 2m 이상권으로 조금 있다 그러면 한 15cm 정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일반 매듭을 한번 주고, 끝에 2mm 정도 남기고 불로 끝부터 살짝, 준비된 수위벨에 이렇게 2분할 채비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채비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제 찌맞춤을 하고, 이 지금 환절기, 해빙기, 그리고 완전하게 이제 뭐 봄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이곳 입질 패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으면 찌맞춤을 해볼 건데, 찌맞춤의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수심을 찾습니다. 이 이국한대의 포인트에 과연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수심을 찾고, 자,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수심인데, 무거운 봉도를 달았기 때문에 뭐 찌의 0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심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키를 약 30cm 정도 쭉 내려줍니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투척을 해보면 꼬르륵 가라앉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찌맞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찌는 케미가 없는, 위에 상부에 케미가 없는 전자찌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찌맞춤에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하게 찌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카본줄로 맞춰서 지금 1000마디, 여기 보시면 1000마디 중간 정도, 카본줄은 이제 뒷줄을 계속 당기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는데, 투척하자마자 약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뒷줄을 당기기 때문에 점점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본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이 케미 끝 수면 일치 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아주 안정적인 찌맞춤이 됩니다. 모노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000마디에 맞추고 2목 내지 3목 남겨놓고 내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모노줄은 첫마디, 두목에서 세목. 찌맞춤에 뭐 떨어지는 속도가 몇 초에 이렇게 맞춰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맞춰지지 않도록 서서히 내려가서 그냥 첫목만 맞으면 수심 찾고 바로 채 위에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일전에 낚시할 때 깊은 수심에서 카본줄이 압도적으로 입질 패턴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수심이 그전 시간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금 1m 50 정도로 수심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면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이렇다 할 입질 패턴을 보지 못했습니다. 채비 설명도 해드리고 또 간단한 떡밥도 개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해가 거의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낚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저도 항상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카본줄과 모노줄 낮은 수심에서의 각각 다른 채비로 입질 패턴을 파악을 해볼 건데, 지금 해가 지고 나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낮에는 이렇다 할 입질 패턴을 찾지는 못했어요. 저기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양 옆에 좌대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양 옆쪽은 한두 마리씩 낱마리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자리는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은 이렇다 할 표현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집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드디어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첫 수는 모노줄에서 나왔습니다. 야, 꾸물꾸물 하더니 슬며시 올려주는 입질 패턴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야, 최고 좋은 향붕어인데, 야, 첫 수입니다. 첫 수는 역시 모노줄인가? 모노줄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슬며시 올려주는 입질 패턴에 나왔습니다. 전 시간에 저기 깊은 수심에서 카본줄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줄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낮은 수심에서의 카본줄은 투척하고 나서 찌가 이제 3목 정도에 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2목 정도로 한 목이 가라앉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입질 표현을 잘 안 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지금 입질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인데, 오, 잡았습니다. 지금 입질이 미약한 상태인데 카본줄에서 쏙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 패턴에 한 마리가 나왔네요.
와, 입질 진짜 미약합니다. 계속 건들건들 하다가 쏙 가지고 들어가는 입질에 카본줄에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뜰채 하는 도중에 이쪽도 입질이 와가지고 걸었는데 놓쳤습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입질이 들어온,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카본하고 모노줄을 저기 전편부터 계속 사용을 하는데, 모노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미약한 입질, 섬세한 입질도 이렇게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본줄은 뭔가 안정감 있는 찌 표현, 뭐 미약한 입질이라도 카본줄이 표현을 안 해주는 건 또 아니에요. 동일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까붐이 조금 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강선채비하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강선채비로. 그 느낌입니다. 강선을 쓰는 느낌. 왠지 이렇게 같은 합사인데도 불구하고 강선을 쓰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중후한, 들어가는 것도 중후하게 들어가고 올리는 부분도 굉장히 중후하게 올리는. 제가 이제 카본줄을 관리용해서 잘 안 쓰고 낮은 수심에서는 더더욱 안 썼는데, 와, 이거 지속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쓰면 오히려 찌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낮은 수심에서 카본줄 그리고 모노줄의 입질 패턴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카본줄도 낮은 수심에서도 중후한 찌의 표현을 볼 수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입질 패턴, 또 많은 조화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하게 또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찌의 소재에 따른 입질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겨놓고 기타로 동일하게 쌓였던 방법. I want you to dance with me. 한국 낚시 방송